32번부터 오늘 다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일단은 요거 영상 찍을게. 32번에 1번. 우리는 cannot make sense of니까 무엇을 이해하다 란 뜻이잖아.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뭘 이해할 수 없냐면 the facts of the past니까 과거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대. unless니까 if not이랑 똑같잖아. 그것들이라는 건 그러면 the facts of the past겠지. 이 과거 사실들이 are embedded in stories니까 이 embedded가 파묻다니까 그것들이 이야기 속에 묻혀있지 않다면 얘가 박힌이란 뜻이야. 그것들이 이야기 속에 박혀있지 않다면 그럼 이거 봐봐. 여기도 not이고 여기도 unless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이 과거 사실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 안에 박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과거 사실. 이 과거 사실을 이해할 때는 이 과거 사실이 이야기 형식으로 있어야 된대. 근데 and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어. of necessity니까 얘는 본질적으로 란 뜻이야.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것은 are not natural, 중립적이지가 않아. collections of facts니까 사실의 모음에 중립이 아니야. 근데 이야기 형식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중립적이지가 않대. 그럼 얘는 중립적이지가 않다라는 건 어디에 뭔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야기는 are necessary니까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selective, 뭔가 선택적이고 그 다음에 subjective, 주관적이고 attractive, 뭔가 얘는 있잖아. 매혹적이래. 그럼 이야기라는 건 not natural, 중립적이 아니라는 건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필자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들어가 있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attractive, 뭔가 이렇게 매혹적이래. 그래서 the shortest, 얘가 지금 더 플러스 형용사가 와서 가장 짧은 것 이렇게 형용사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니까 stories가 아니고 얘가 주어라서 is가 된 거지. 짧은, 이야기의 가장 짧은 것마저도 이다, 무엇이다, 선택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이제 being 같은 것들이 생략돼가지고 그 이야기라는 건 원래라면 and it is겠지. 그 짧은 이야기는 conscious, 의식적으로든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든 어떠한 선택의 결과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필수인데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이야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지. 중립적이지가 않아. 중립적이지가 않다라는 건 이야기는 뭔가 선택적이고 주관적이고 뭔가 매혹적이야. 그래서 그건 선택의 결과이래. 근데 그게 무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래서 여기에 conscious, unconscious 하고 지금 보어. 형용사가 왔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고 이야기는 근데 influence, 영향을 끼쳐 미묘하게. 여기가 동사 1번이지. 그리고 얘는 invest power, 얘가 동사 1, 동사 2번이야. 여기서 invest는 부여하다라는 뜻이야. 힘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3번 make, 만들어, 숨겨진 도덕적인 판단을 만들고 그리고 항상 이 and로 이제 병렬인 거지. 항상 이야기라는 건 distort, 왜곡을 해. 근데 by omission, 얘는 생략이란 뜻이야. 생략으로 뭔가 왜곡을 한대.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지. 근데 그게 whether 하고 intentionally or not이니까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아니면은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란 뜻이지. 얘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지. intention이 의도니까 여기서는 또 whether 다음에 이렇게 ly 부사가 왔지. 얘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말이야. 그래서 whether 여기도 이것들이 여기 앞에가 다 이렇게 되는 거지. influence, invest, make,
그 distort하고 다 지금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이제 부사가 왔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것은 왜곡을 해, 생략으로. 그럼 봐봐. 여기에 selective, 뭔가 선택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건 선택의 결과야. 선택을 한다는 건 다른 걸 어떤 걸 뺀다는 거지. 그래서 생략을 하니까 얘는 distort,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중립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또 중립적이지가 않아 라는 건 또 이야기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this is why 요렇게 이제 why가 나오고 여기 이제 because가 오면 안 돼. 그래서 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 이 this is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모든 or educated, 잘 교육을 받은 이러한 시민들은 이제 필자의 주장이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지. 5번이. 얘가 이제 주장이자 주제야. 필자가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 사실을 네가 알고 싶으면 잘 교육받은 시민들은 need not. 여기도 봐봐. not only but also. 요 구분이거든. 왜냐면 not just가 not only랑 똑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이 잘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사실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역사가 필요하다. as a discipline. discipline이라는 건 학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 과거 사실을 배울 때 이야기 안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얘는 학문으로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이제 주장이자 주제인 거지. 그리고 뒤에 이렇게 for이 나왔는데 이때 for은 접속사야. 왜냐하면 이란 뜻이지. 왜냐하면 왜 이 과거 사실은 이야기도 배워야 하고 학문도 배워야 하냐면 이야기는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need to understand,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의주동이지. 왜 역사가 takes the form, 그러한 형태를 갖췄는지. 지금 이 understand의 목적어로 why history takes the form, 얘가 왔고 왜 이야기가 그러한 형태를 갖췄는지, 역사가. 근데 그 형태라는 건 it does, 이것이 does, 가진. 그럼 얘도 봐봐. 이것이 그러한 형태를 가진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뒤에 지금 형태, 얘가 빠진 거니까 얘는 이제 못 간 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is in history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대. 근데 이 이야기, 역사의 형태라는 건 어떠한 설명으로? 학문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게 학문적인 설명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대. 그리고 disciplined 하면 얘는 뭔가 뭐 규율에 따른 이란 뜻이야. 학문적인 규율에 따른 이 역사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is not the same as, not the same as니까 뭐뭐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이지. 근데 이 학문으로서 이렇게 쓰인 역사적인 주장이라는 건 뭐와는 달라? 비공식적인 듣기와 이야기와는 달라, 이야기에. 그러니까 얘는 이 규율에 따른 이러한 역사 논쟁이 뭐랑 다르다? 비공식적인 이야기와는 다르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거야. 그래서 그 말은 이 규율에 따른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requires,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familiarity, 뭔가 친숙함, 익숙함을 요구한대. 그러면 여기서는 익숙함을 요구하는데 with, 뭐와 함께, 어떤 abstract, 추상적인 일반화와 함께 이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봐봐, 익숙함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 속에서 듣는 거잖아. 근데 이 익숙함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이 추상적인
generation, 일반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익숙함이라는 건 이야기인 거고, 얘는 이제 역사로서의 이제 학문을 얘기하는 거겠지. 추상적인 일반화도 필요해.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해? 익숙함도 필요해. 근데 그건 바로 prior, 이전에 학문적으로 설명된 discourse, 뭔가 이 담론, 논쟁 같은 거겠지. 이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an ability,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뭐를 만드는, 증거를 make use of,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지. 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스타일이라는 것은 바로 argument, 뭔가 논쟁과 분석적인 구조, 이 분석적인 구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쟁도 있어야 되는데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주장, 이 claim이 주장이잖아. 주장을 substantiate,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봐봐. 이 이야기는 비공식적이야. 근데 이 규율에 따른 역사 논쟁이라는 건 뭔가 일반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뭔가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입증이 된 논쟁이고 얘는 또 분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뭔가 이 주장, 어떤 역사, 과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석적이고 증거를 활용한 역사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있잖아. 이 역사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 얘네는 다 지금 이 역사적인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 역사적인 형태의 구조라는 것들은 다 지금 어떻다? 뭔가 분석적이고 논증이 있고 증거가 있으며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뭔가 위에 나오는 이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 얘는 객관적인 거겠지.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형태도 필요해. 그래서 그러한 학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not the same, 똑같지 않아. 뭐와 똑같지 않아? 일상의 지식과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지식이라는 건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학문적인 지식은 is not likely to be picked up. be picked up이 습득되다거든. 그것들은 습득될 것 같지는 않아. 이러한 것들이 습득될 것 같진 않아. 어떻게? informally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이라는 건 이야기로잖아. 그치? 이야기로 습득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 말은 지금 과거 사실은 중립적이고 논증이 있는 학문적인 역사로 배워라. 이 말이잖아. 그치? 5번 문장이 주장이자 주제야.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이야기, 그 다음에 역사, 얘를 지금 학문으로서의 이 역사를 대조하고 있잖아. 이 이야기라는 건 주관적이고 얘는 선택적이고 매혹적이래. 그래서 중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이 역사라는 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면서 뭔가 증거가 있고 구조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 근데 이 이야기라는 건 비공식적인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공식적인 거고 그래서 얘는 비공식적이고 주관적인 거니까 뭔가 이 왜곡 같은 것들이 존재한대. 근데 얘는 뭔가 입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대. 그치? 왜냐면 얘는 생략을 하기 때문이지. 맞아? 생략을 하기 때문에 얘는 왜곡이 존재하는데 얘는 학문으로서 잘 갖춰져 있잖아. 형태가. 그래서 입증과 증거를 갖췄다는 건 형태가 잘 갖춰졌다는 거지. 형태와 구조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과거 사실을 배울 때는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개, 역사도 배워야 해. 이 학문으로서의 역사도 배워야 해.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배워야 해. 인데 뭐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역사로서의 학문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보면 위에 보면 not the same as니까 똑같지 않아 라는 건 지금 다르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달라. 그리고 everyday 일상의 지식과는 달라. 그래서 얘는 또 한 개 더 정리하면 이 이야기라는 건 뭔가 일상적인 이야기고 그치? 일상적인 거고 얘는 학문적인 거지. 학문적인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 대조 잘 요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다 잘 봐봐. 그리고 넘어갈게. 33번. 그리고 서연아 이거 선생님 옆에 이렇게 잘 옆에 보면 티처스 노트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놨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알겠지? 근데 읽어볼 때 여기 밑에 한글도 잘 읽어봐봐. 알겠지? 그래서 한글을 읽으면서 서연아 너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 봐봐. 5번에 보면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역사도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주장을 말했잖아. 그리고 주장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필자의 어떠한 논증을 지금 이 사람이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냐면 그건 일상적인 지식이랑 달라서 비공식적으로 습득될 것 같진 않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마치잖아. 그래서 한글도 많이 읽으면서 내가 얘를 읽고 나서 잘 모르면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읽어보잖아. 그러면 더 정리가 빠를 거야. 그래서 그렇게 봐봐. 그 다음에 33번은 인간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적인 연출로서의 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야? 건축이라는 건 공간적인 연출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대.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 모든 건축적인 구조는 are forms, 형태야. 그런데 공간적인 spatial, 공간적인 choreography가 여기서는 연출이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 공간적인 연출의 형태이다. 근데 이건 바로 어떤 공간적인 형태의 형태냐면 여기 앞에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리고 얘 선행사가 이 공간적인 연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붙었지.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적인 유도하다야.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적인 연출의 형태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것은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지. 공간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 아니면 공간이라는 것은 또 금지하기도 해. 아니면 공간이라는 것은 encourages, 조장을 하고 아니면은 공간이라는 것은 prevent, 막기도 하지.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뭔가 invites, 뭔가를 초대하고 아니면은 inhibit, 뭐 하기도 한다.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럼 봐봐. 지금 이 or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뭐가 있지? 동사가 있잖아. 이거 다 동사지. 근데 중요한 건 한 개는 플러스고 한 개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공간적인 연출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데? 모든 이 건축 구조인데 이 모든 건축 구조는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적인 연출을 가지고 있대. 근데 이러한 행동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고 행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행동을 예방할 수도 있고 행동을 초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을 inhibit, 금지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행동에 대한 거야. 여기 뒤에 이제 액션이 다 빠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공간이라는 건 행동을 유도해 라는 말이 알겠지? 뭔가 행동을 플러스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동을 막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연출이 predetermined, 미리, pre가 미리잖아. 그치? 미리 determine, 결정한대. 근데 이 공간적인 연출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해. 움직임의 패턴을 미리 결정하고 behavior, 행동의 패턴을 미리 결정해. 그리고 이것은
이 공간적인 연출이라는 것은 또한 가이드, 유도해. 뭔가 experiential 하면 경험적인이지. 어떤 경험적인 특징들을 아니면은 perception,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을 유도하고 imaginary, 뭔가 얘는 뭐 상상, 심상, 이미지 같은 것들을 유도하고 emotion,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들도 얘가 이제 다 유도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 공간적인 연출이 행동뿐만 아니고 뭐도 유도한다는 거야.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은 인식, 이러한 것들을 다 유도한대. 여기 옆에 봐봐. 공간이라는 건 행동과 감정, 인식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이 공간 안에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설계한다는 말이래. 그래서 sensitive, 뭔가 이렇게 민감하고, 그 다음에 empathic 하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잖아. 공감 능력이 있는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intuit 하면, 이때 intuit가 직관으로 알다 이렇게 돼 있네. 동사로. 직관으로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인간의 행동과 욕구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본능적인 건축 스크립팅, 뭐 여기서 설계라고 돼 있지. 뭔가 이 본능적인 건축 설계가 여기 봐봐. resonate with 하면 무엇과 공명하다라는 거거든. 뭐뭐와 공명하다. 근데 이 공명하다라는 뜻은 서연아, 잘 맞다라는 뜻이야. 뭔가랑 딱 들어맞는 거. match. 뭐 fit well.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근데 이 본능적인 건축 설계라는 것은, 본능적인 건축 설계라는 건 인간의 욕구와 행동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건축 설계를 말해. 인간의 욕구와 행동을 잘 알고 있는 이 건축 설계라는 것은 뭐와 딱 들어맞냐면 the actual, 실제의 유저, 사용자와 거주자의 어떠한 natural, 본능적인, 그 다음에 뭐 instinct, 이것도 본능적인이다. 그치? instinct니까 instinctual needs니까 인간의 타고난, 여기서 natural 하면 타고난, 그 다음에 본능적인 이러한 needs, 욕구와 공명한데, 그리고 어떠한 의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행동을 잘 알고 있는 건축 설계라는 건 인간의 타고난 본능적인 욕구와 어떠한 인텐션, 의도 같은 것들과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설계자는 인간의 본능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해. 건축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에 맞게, 인간의 타고난 본능적인 욕구와 어떠한 의도, 이러한 것들을 잘 공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요 단어 중요하지, 공명하다라는 것들은. While designing house하고 얘가 지금 분사구문이지. 주택을 설계할 때 이 디자이너는 live, 살아보고, use, 사용하고, feel, 느껴본데 non-existent house니까 존재하지 않는 집.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할 때 있잖아. 이 설계자들은 미리 상상해 본다는 거지. 한번 내가 실제로 거기에서 내가 실제로 여기서 살면 어떨까 하고, 지금 인간의 어떠한 뭐를 파악한다는 말이야. 뭐 인간의 어떠한 동선, 움직임, 그 다음에 감정, 이러한 것들을 미리 뭐 한다는 거야? 파악해본다라는 거지. In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력 속에서 말이야. On behalf of 하면 무엇을 대신하여서 the future dweller가 거주자거든. 미래의 거주자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축을 설계할 때 미리 마음속에서 상상을 해본대. 자기가 실제로 거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실제 거주자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거 알겠지? 실제 거주자의 뭐라고 할까? 행동을 그러니까 설계를 미리 하는 거지. 어떻게? 얘는 상상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placed 딱 자리가 잡힌 이러한 창문이라는 것들은 is located 위치하고 있대. 근데 where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거주자가 look out into the garden 정원을 바라보고 싶은 그 자리에 아니면은 또 where daylight 이 햇빛이 needed 필요한 곳에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대. be located 하고 여기에 where 왔거든. 요거 중요한데 여기 앞에 사실은 at the place 같은 게 빠진 거야. 정확하게 자리를 잘 잡은 창문이라는 것은 딱 그 거주자가 정원을 바라보고 싶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아니면은 햇빛이 딱 필요한 것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하고 지금 예시잖아. 예시 1번이 창문이야. 아, 창문이라는 것은 거주자가 보고 싶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아니면은 햇빛이 잘 드는 곳 여기 이렇게 딱 있대. 그리고 the stairway 복도 계단이다. 그치? 예시 두 번째가 계단이야. 계단이라는 것도 딱 located 자리를 잡아 있어 at the place 어떤 곳에 where the dweller 이 거주자가 wishes to enter the floor above or below니까 위층이나 below 아래층으로 들어가고 싶은 곳 여기에 딱 이렇게 잘 되어 있대. 그러니까 계단이라는 것도 가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딱 located 자리를 잡고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야? 실제 거주자의 행동 설계에 맞추어서 자리를 딱 잡은 거지. 맞아? 인간의 욕구와 어떠한 행동을 지금 잘 파악한 이 창문과 계단인 거지. 그래서 성공적인 architecture, 이 건축가들은 건축물이네. architecture이니까 얘 혼동어 architecture이랑 architect랑 요거 얘는 건축가고 얘는 건축물이잖아. 그치? 이 성공적인 건축물이라는 것들은 설명서도 필요 없고 표지판도 필요 없대. 이것의 사용에 대해서. as, 이때 as는 접속사고 이유이지. 왜냐하면 이 성공적인 건축물이 드러내기 때문이야. It's very, 이때 it's very라는 건 명사 강조야. 바로 그 구조와 사용을 in a wordless manner 말이 없는 방식으로 그러면 말이 없는 방식이라는 건 건축 그 자체로 뭘 보여주는 거야? 이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세요. 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서나 표지판이 없어도 이 건축물 자체가 설명서나 표지판이 되는 거지. 맞아? 즉 구조가 사용법이야. 그래서 필요 없어. 왜? 인간의 무엇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야. 위에 보면 이 거주자의 여기 봐봐. 뒤에 보면 이 resonate with 여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가 공명하다는 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 이 사용자나 거주자의 타고난 본능적인 욕구와 어떠한 의도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말을 지금 밑에서 계속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요약하고 있지. 심오한 건물이라는 건 건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심오하다라는 건 의미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 건축은 이다 무엇이다? extension. 인간의 신체의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의 무엇이다? 확장이다.
그러면 봐봐. 얘가 왜 지금 이렇게 extension, 확장이라고 했냐면 예시를 보면 아까 이 창문은 보기가 쉬웠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계단도 이동하기가 쉬웠지. 그 다음에 이 구조도 뭔가 이 공간에 자체를 보여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창문으로 뭔가를 보기가 쉽고 계단으로 이동하기가 쉽고 이 구조 자체가 설명서가 필요 없고 그다음 표지판이 필요 없고 공간의 그 자체를 보여주니까 얘는 뭔가가 다 용이해졌잖아. 쉬워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간의 어떠한 신체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러한 능력이 뭐 된 거다? 확장된 거다 이 말이야. 서연아. 그래서 옆에 봐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창문은 눈높이에 있으니까 잘 보여. 그리고 손잡이도 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편해. 그치?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내가 뭐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위층을 갈 수 있고 지하실을 갈 수 있으니까 행동이 유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떠한 타고난 본능과 욕구, 의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공간적인 연출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라는 거. 얘도 이제 잘 파악해둘까? 얘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옆에 다시 한번 요거 읽어봐봐 알겠지? 그래서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건 옆에 보면 구조 자체가 사용법이야. 요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동을 조정하는 설계다 이 말인 거지. 그 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갈게. 여기에 이제 think of하고 얘가 지금 동사 명령문으로 왔지. 한번 생각해봐. totality니까 전체 총합을 한번 생각해봐. 너의 interaction,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 근데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떠올리면 돼. 알겠지? 너의 일상생활 전체 상호작용 전체를 네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떠한 일상 전체를 한번 네가 생각해봐. 근데 이 where 다음에 interaction 이 상호작용 일상생활을 관계부사로 받았어. 근데 이 상호작용에서는 행동이나 어떠한 interaction을 상호적인 어떠한 데이터들이 is recorded 어떻게 되고 기록이 되고 collected 수집이 된대.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어떠한 상호작용의 총합을 생각해 보라고 하고 내가 하는 어떠한 일상생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야? 어떤 행동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 데이터가 자료겠지. 데이터가 기록이 돼서 collected 수집이 되는 것이래. 그래서 all of those traces 이 모든 자취, 흔적이래. 그치? 이러한 모든 사회작용의 이 상호작용의 자취, 흔적이 represent, 나타낸대. a kind of resource, 일종의 자원이래. 그러면 내가 하는 이러한 상호작용,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자원이 된대. 근데 어떤 자원이 되냐면 이러한 자원들은 또 is accumulated, 축적이 된대. 그치? 지금 다 수동태로 온 거는 중요하지. 축적이 된대. 긴 over, 동안, 역사 동안 너의 recorded, 기록된 행동이나 선택의 긴 역사 동안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오랫동안 축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built up,
구성이 돼. From traces. 흔적으로 구성이 돼. 근데 어떤 흔적? left 하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PPG. 남아있는. 모든 것에 남아있는. 근데 그 모든 것은 from A to B지. 소셜미디어나 아니면은 credit reporting agency니까 신용조사기관. 아니면 쇼핑 웹사이트, 아니면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아니면은 법원, 아니면은 사회복지 에이전시 기관, 아니면은 약국,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채팅의 내용까지 모든 것에 남아있는. 그럼 봐봐. 이 from A to B 얘는 지금 모든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잖아. 모든 상호작용 활동이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소셜 미디어를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네가 뭔가를 약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법원에 간 뭐 기록이나 아니면은 나의 신용도 있잖아. 이 신용 등급 이러한 모든 것 위에 남아있는 이러한 흔적으로 뭐가 이러한 자원들이 축적이 되고 기록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이 자원은 이 자료는 통합한대. incorporate가 통합하다. whatever value, 어떠한 가치든 in your social network, 너의 소셜 망에, 그러니까 사회 어떠한 공급망에 있는 관계망이지. 사회 관계망 속에 있는 어떠한 가치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가치라는 건 플러스한 가치든 아니면 마이너스한 가치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데 along with 뭐와 함께 어떠한 synthetic 종합적인 측정과 함께. 근데 뭐를 측정하는 거야? 너의 어떠한 신뢰성이나 신뢰도나 아니면은 책임감 이러한 것들과 함께 모든 것들 어떠한 가치든 다 통합한대.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떠한 사회적인 이 활동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측정을 해가지고 신뢰성이나 아니면은 책임감 이러한 것들도 같이 얘가 통합을 한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상호작용 행동인데 이건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된대. 근데 이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은 SNS부터 내가 하는 어떠한 채팅이나 이메일 아니면 약국에서 법원에서 어떠한 활동, 이력 등 이런 것들을 다 축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한 가지만 내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신뢰성이나 책임감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가치를 다 측정해서 포함을 한대.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서연아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핸드폰비를 잘 냈는지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세금이 나왔는데 그 세금을 잘 냈는지 아니면은 내가 법원에 가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범죄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채팅을 하면서 친구랑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을 공유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데 그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걸 하나의 자원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또 diverse, 다양하고 멀티디멘셔널 하면 다차원적이야. 왜 얘가 다차원적이라고 했어? 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고 했잖아. From A to B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가치든 다 이렇게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아 얘는 한 가지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면모를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것은 not gathered. 통합되는 건 아니야. into a single place. 한 장소에 얘가 모여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얘는 condensed, 응축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의 양으로.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얘가 다차원적이긴 한데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 압축되는 건 아니래. 그런데 하고 지금 in principle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앞문장이야. 한 곳에 모이거나 응축되는 거 있잖아. 이론상으로는 might be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 얘가 왜 B냐면 앞에가 is not gathered
condensed 하고 지금 수동태가 왔잖아. 그래서 여기도 it might be or gathered or condensed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근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근데 이것은 아마도 take the form, 형태를 취할 거야. 근데 some vector of information이라고 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vector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봐봐.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주격관계대명사야. 이러한 벡터의 형태라는 건 summarizes, 요약하는 거래. 너의 상황이나 어떠한 가치관들을 많은 특징, features, 특징과 통합해서 요약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벡터라는 건 요약된 정보야. 알겠지? 근데 이건 요약된 정보의 형태를 취해. 그 말은 something that, 그건 바로 compactly 하면 간단하게 란 뜻이다. 그치? summarize라고 했으니까. 그건 간단하게, 얘도 그럼 봐봐. 주격관계대명사지. something을 꾸며주는. 그건 간단하게 너의 position, 위치를 표현해주는 거야. 어디에서? In the multidimensional,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뭐에 대한 어떠한 분류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뭔가 이 사회적인 분류로 표현을 할 때 나를 나타내 주는 거래.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요약하자면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다? characterize, 특징 짓다라는 뜻이지. 너의 사회적인 위치를 특징 지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류 상황이라는 건 어떤 분류 상황? 나의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분류 상황인 거지. 근데 얘가 하나의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다차원적인 이 공간에 너의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말은 서연아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 신용 등급이 있거든. 이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뭐 9등급까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신용을 등급을 매길 때 내가 어떻게 매길 수 있어? 내가 어떤 뭐 공과금을 잘 냈는지, 아니면 세금을 잘 냈는지, 아니면 핸드폰 요금을 잘 냈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대출 받은 기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 내가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책임감을 다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잘 갚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신뢰성까지도 다 뭐 하는 거야?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의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활동이 다 하나의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만드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 봐봐. 쌤이 적어놨지.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요약이 되거든. 근데 그 요약을 벡터라고 하고, 그러한 벡터는 이제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자원이 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인의 모든 행동 데이터가 어떤 개인의 신뢰도, 책임 등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다. 알겠지? 요 말을 지금 요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기록이 돼. 그럼 이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지. 근데 축적을 해서 얘는 하나로 뭐 한다? 요약을 해. 그리고 그 요약된 게 다시 이 사회적인 위치로 규정이 된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중간 3번에 이러한 말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모르는 단어들은 여기 옆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 봐야 돼. 그리고 35번으로 넘어갈게. 얘는
볼게. 도덕성에 대한 건데 봐봐. 이 도덕성이라는 것들은 has been associated 하고 지금 has been associated니까 현재 완료 수동이라서 이거 been 같은 거 중요하지. 이거 계속 나오지. 현재 완료 수동태지. 도덕성은 관련이 있어. 이성적인 인간과 관련이 있어. 근데 for more than one reason, 한 가지 이유 이상으로. 그러니까 도덕성은 즉 이성적인 인간과 관련이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대. 한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대. 그러면 이유가 이제 나오겠지. 이유 첫 번째. 인간이라는 게 왜 도덕성과 관련이 있냐면 먼저 it is human beings who 이렇게 돼 있는데 it is who 하고 얘는 강조용법이야. 봐봐. 강조용법이니까 생략할 수 있거든. 이 강조용법은 여기 it is who, it is that 똑같은 말이지. 사이에 얘를 강조하는 거잖아. 인간이라는 것은 are gifted with 하면 무엇을 부여받다야. 인간이라는 건 선물로 받았어. 뭐를 부여받았냐면 능력이지. 추론 능력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추론 능력을 부여받았어. 그 다음에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로 인간이라는 것은 have 가지고 있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건 어떤 의지를 말해? 형용사적인 용법이지. choose, 선택할 수 있는 거야. What is the best? 무엇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최선인지, 최고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 많은 대안 중에서. 자, 그러면 봐봐. 도덕성은 뭐랑 관련이 있다? 이성적인 인간이랑 관련이 있대. 이 두 개가 관련이 있대. 도덕성과 인간이라는 게. 왜냐면 인간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추론 능력이 있대. 인간은 추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이 있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자유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자기한테 최선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대. 근데 이제 봐봐. 이 추론 능력부터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 To think and reason. 생각하고 reason, 추론한다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론한다는 것은 이 to 부정사가 지금 주어로 왔지. is, 이다. primary, 주요한 인간 정신의 능력이야. as has been noted 하고 이때 뒤에 has been noted 이렇게 왔잖아. as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it이 생략된 거야. 이러한 능력이 has been noted, 주목 받은 것처럼. 그래서 얘도 지금 been 얘가 중요한 거지. 뭐처럼 by all philosophers,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에게 주목받은 것처럼. 언제부터? 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부터 모든 그 다음 철학자들이 주목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의 주요한 기능을 이러한 추론 능력이라고 했대. 그래서 이러한 추론 능력은 인간이 가진 주요한 정신적인 능력이야. 그리고 it is because of this capacity. 이것은 또 this capacity 하면 능력이다. 그치? capability, ability랑 똑같은 거지. 어떤 능력이냐면 생각하고 weigh, 무게를 재다란 뜻이지. 무게를 잴 수 있는 능력 때문이래. The pros and cons가 장단점이거든. 어떤 행동의 장단점의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행동이라는 건 얘가 목간대야. 앞에 있는 이 actions를 꾸며주는 거거든. 인간이 can plan, 계획할 수 있는 행동이지.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봐봐. 인간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계획할 때 그 행동의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무게를 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make sufficient effort. 그러니까 여기도 to가 또 이렇게 생략된 거다. 그치? 어떤 능력이냐면 얘도 그러면 이제 능력을 꾸며주는 거야.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래.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chosen, 선택된 목표를, 인생에서 선택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인간이라는 건 뭐를 따져서, 행동의 장단점을 따져서 어떠한 것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3번, 4번은 잘 봐.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능력은 추론과 생각을 하는 능력이야. 인간은 생각하고 장단점을 따져서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이게 바로 인간의 추론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알겠지? 추론. 그 다음에 이성.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게다가 하고 이제 게다가 얘가 나오면 내용이 바뀌잖아. 앞에는 이성이었거든. 근데 이제 게다가 하면 소재가 바뀌지. 뭘로 바뀌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제 소재가 바뀌는 거야. 게다가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 모든 given 특정한 상황에서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뭘로 받았냐면 where로 받았지. 어떤 상황을 제외하고 그들이 constrained to 하면 be constrained to 하면 뭐뭐 하라고 강요받다거든. 그들이 행동을 하라고 강요받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make free choice. 이게 바로 뭔데? 자유의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5번, 6번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아, 인간이라는 건 강요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thus, 그래서 이 freedom,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생활의 특징이야. 근데 이것은 바로 또 뭐 하는 거야? distinguishes, 구별하는 거야. 여기가 그럼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이 기본적인 특징을 꾸며주는 거지. 인간을 구별해주는 거야.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과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별이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했을 때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야.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쉽게 설명해 놨지. reason, 추론이라는 건 생각하는 능력, free will, 선택하는 능력. 근데 이 생각하는 능력과 선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춘 거야. 그래서 인간은 뭐랑 구별이 돼?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이 되는 존재야.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는 두 가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추론 능력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요거 잘 봐도